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기 글공 장학생이죠. 네. 축하드리고 저희가 진짜 이번에 좀 너무 뽑기가 어려웠어요. 진짜로. 진짜 쟁쟁하신 분들이 많았군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네. 본인이 최연장자긴 해요. 후보자 중에. 정말요? 어머나. 어린 민망하네요. 친구들이 많이 네. 들어왔는데 네. 제가 처음에 공지했듯이 저는 이제 포텐셜을 보겠다. 앞으로 가장 아, 잘 될 것 같은 포텐셜이 높은 분을 뽑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래도 정말 고민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레이나님을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원이셨잖아요. 직장 다니시다가 네, 맞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그만두신 상태인가요? 네, 네. 한 2, 3주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고 네. 미국에 석사 오시죠? 네. 학교가 마침 또 제가 졸업한 텍사스 A&M이더라고요. 네.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예. 제가 백그라운드를 딱 보니까 네. 굉장히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맞아요.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거든요. 어, 아, 일단 문과시잖아요. 학부가 중국어과, 문과 중에서도 인문대. 네. 그래서 인문대를 나왔는데 이제 석사로 데이터 사이언스로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하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일단 이제 현재 다녔던 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회사에 몇 년 다니셨고, 어떻게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저는 투 인문사회인데 중국어랑 정치외교를 전공을 하고, 그래서 취업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찔러보고 다행히 이제 좋게 봐주신 데가 있어서 경영기획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간 데가 보고서 업무가 정말 정말 많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그 탑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가는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기 시간도 길고 투입하는 업무 시간 대비 되게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처음에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스스로 당장 뭔가 계획이 없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싶다.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취미 삼아서 파이썬을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18년도? 2019년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뒤에 데이터 사이언스 붐이 불면서 회사에서도 교육을 시켜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사 교육도 이수를 하고 한 3년 지나면서 이 음,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사회에 어떻게 완벽하게 술도 잘 마셔야 되고 웃는 얼굴로 매일매일 야근도 버텨내야 되고 그 이제 가정을 완벽하게 2순위로 놓고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완벽하게 동화돼야만 이 회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나. 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3년차, 4년차쯤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프리리퀴짓을 채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선 결심을 하고서부터 이제 인터넷에 여러 이제 문과에서 공대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신 분들의 사례를 참고 삼아서 사이버대학교의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공업수학이라던가 통계, 뭐 이산수학 이런 음, 석사과정에서 많이 제일 요구하는 프리리퀴즈들을 다 이수를 한 3학기, 2학기에 걸쳐서 다 끝내고, 이제 음, 개인적으로도 계속 원래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막 과외도 받고 오, 해서 차곡차곡 그거를 마음 먹고도 1년 반, 2년의 시간을 들여서 계속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낮은 순위의 학교를 고르면은 지금 당장 진학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스스로 학비를 모으는 시간도 필요했고, 학비를 모으는 음, 시간 동안 회사를 다닐 거라면, 그럼 좀 단단하게 스스로 레벨업을 해서 가면은 음,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부를 좀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어, 그 사이버 대학은 온라인 강의였나요? 네, 네. 그냥 사립의 사이버 대학교는 모든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어,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시간만 맞추면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참가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녁 시간에는 수업 듣고 그렇게 네. 강행군을 하셨네요. 와, 저 야근이 많은 직군이라서 그냥 매일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만 하면 오늘은 성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어, 어, 회사 회의실에 숨어서 막 공부하기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와, 있었습니다. 진짜 독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그게 그 프리리퀴짓을 채울 때 학교에서 그게 네. 인정이 된다고 확답을 받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인정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우선 사이버대학교에서 충족을 해서 진학을 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조금 몇 개 보기는 봤었고요. 뭐, 아, 경영 쪽을 전공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뭐 CS나 아니면은 음,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진학하신 분들의 케이스가 근데 뭐 한두 개 정도 음,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문의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리퀴짓을 이렇게 하면 내가 충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이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가능한 한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다 던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음, 저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로 최대한 필요한 수업을 많이 들어서 채워서 넣었고, 음, 6개를 지원을 했는데, 그런 새 학교에서 소식을 오는 걸 보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어쨌든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만 하면, 그게 어떤 학교든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정도로 음. 느껴졌었어요. 어허. 레주메를 보니까는 학점이 좋으시네요. 서강대 나오셨는데, 네, 뭐 거의 차석으로 우수하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봐주시니 예. 감사한데, 저희 과가 몇 명 안 돼가지고 50명이 안 돼서 사실 차석이라 그래도. 봤자 별로 그렇게 퍼센트가 높은 건 아니었는데, 네. 역시 열심히 사는 분이 다르시군요. 예. 학점도 좋고, 그리고 회사도 좋은 데 가셨잖아요. SK.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점을 채우고 나서 뭐 토플도 봐야 네. 되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토플을 회사가 강북이고 해서 강남 해커스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토플은 그냥 인강으로 매일매일 수업 하나만 듣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출퇴근 지하철 할 때 최대한 단어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야, 한 달 반 만에 토플을 끝내셨다, 인강으로. 근데 원래 잘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문학 계열 졸업하시고 했기 때문에 GRE는 어떻게 하셨어요? GRE는 제가 한 번 딱 풀어보니까 이건 인강으로 될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물론 어렵지 않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수학에 손 놓은 지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안 했으니까 7년, 8년 그렇게 되어서 또 G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강남 해커스에 출근하듯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북쪽 경기도에 살아서 강남 해커스까지 가는데 편도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냥 평일에는 절대 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출근하듯이 주말마다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루 종일 그냥 수업 듣고 공부를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 네이티브 잉글리시 쓰는 쪽에 사셨던 게 아니라면은 GRE는 지금도 그냥 강남 해커스가 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GRE는 요즘에 웨이브 해주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게 네, 도움이 많이 됐나요? GRE를 낸 게 어떤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대학원 입시 트렌드를 잘 이제 좀 분석을 하자면 네. GRE를 낸 게 도움이 된 아,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케이스였거든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거주했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선 GRE가 평균 밑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평균 이상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긴 했지만 면접의 기회를 주었던 학교를 생각해 보면, 저를 면접까지 불러줬던 이유가 GR이랑 토플에서 성적이 괜찮았으니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던 이유는 인터뷰에서 제가 GRE만큼 그 성적만큼의 약간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어, 스스로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황들을 볼 때 낼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만들어서 내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동쪽 변방에 있는 학생들로서는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음, 싶었어요. 그 웨이 진짜 전략을 잘 짜셨네요. 본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필할 게 없잖아요, 지금. 중국어과 네, 나왔는데. 회사에 유학 간다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되게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음.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제 몫을 다해내고 열심히 하는 게 스스로도 행복한 타입이라서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공부하는 게 회사 일에 지장이 있지 않았으면 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약간 그런 생각을 못 하셔서 처음에 그만둔다 그러면은 이직 가니? 임신했니? 이 질문들이 먼저 따라왔고, 그다음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MBA 가니? 그래서 저 데이터 사이언스 갑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말을 잃고 그냥 끄덕거리고 알았다. 그랬구나. 자꾸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고 그만둘 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어땠어요? 그만둘 때?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을 하면 예. 지금 안 하고 후회하면 30살, 음, 40살 넘어서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음, 도전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야, 계획도 철저하시고, 이미 다 알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영상 굉장히 많이 정말, 돌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유학 와서 다음 계획 어떻게 네. 되세요? 유학 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우선 첫 학기에 적응하는 즉시 약간 인턴을 조금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다음에 계속 텍사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잡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 백그라운드가 컴사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그 비즈니스 쪽 경력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결합돼 있는 쪽으로 잡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어,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똑똑하셔서 그런지 하는 말이 다 맞네요. 뭐, 제가 뭐 바로 잡아줄 게 없고, 예,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 이거 글공 장학생 지원하면서 제가 이제 네. 좀 이상한 걸 걸었잖아요. 뭐 운동해라, 스쿼트 100개 해라. 네. 그거 어떻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해요.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뭐 장난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당한 요구라고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네. 저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체력의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잘하지는 않지만 운동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체력이 남아 있어야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그거를 보자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최대한 정자세로 충족하고자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그 요구한 거는 진짜 미니멈 리퀘어먼트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앞으로 유학 가서든 뭘 하든 이게 본인이 계획성 있게 본인의 삶을 잘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본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음,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왜냐면 처음에 운동 안 했던 친구들은 그거 만드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운동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100개 하라 그러면 못 해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연습하는 과정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걸었고 스쿼트 100개는 네. 할 만했나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저 근데 어, 나머지 두 개가 안 되거든요. 저 안 되죠. 스쿼트가 너무 반가웠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잘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또 너무 스펙이 좋으신 분이라 이게 아, 나가면은 결국은 또 이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까 봐 저는 포텐셜만 본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 그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조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음, 뭐 끝났으니까 예. 아직 본인도 이제 뭐 유학을 나오는 단계고 아직 뭐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학 나오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산을 넘어왔잖아요.
본인도 아시겠지만 그 힘든 와중에서 회사 갔다 와서도 짬을 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까지 그 본인을 계속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많이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유학을 나오고 준비하는 다른 분들한테 어떤 드릴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근데 저도 아직 이뤄낸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거둔 소기의 성과로 보면 네. 내가 뭘 하든 열심히 하면 결국 어떤 서류든 어떤 말이든 다 티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네. 진짜, 네, 고생한 만큼 돌아온다는 걸 믿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장학금은 한국 계좌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은 혹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이 장학금은 우선 책을 사라는 독촉이 계속 오고 있어서 책값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뿌듯하네요. 저희가 드린 장학금으로 책을 산다고 하니까 교과서를 사실은 볼 때마다, 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나중에 꼭 잘 되셔가지고 저기 다음 장학생들 뽑을 때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멋진 커리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